안녕하세요. 늦다면 늦은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입니다. 최근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인데 그 이유는 바로 술입니다. 처음 그이와의 만남도 술이었습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친구와 술 한잔하던 중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으며 첫 만남 때부터 비슷한 주량과 솔직한 모습이 호감으로 보여 그렇게 두세 번의 술자리를 더 갖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 전까지 거의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나 남편은 반주를 좋아했기에 데이트할 때도 차는 거의 갖고 다니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술을 함께 마셨던 것 같습니다. 양주나 맥주, 소주 등 주종은 가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마신 술값만 차 한 대 값은 나올 것 같네요. 그래도 재밌었고 좋은 추억도 많아 연애 시절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후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획되진 않았으나 어차피 딩크족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기에 조금 일찍 축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기쁘게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도 일찍 당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고 저는 임신 중인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기혼자들은 아시죠? 스드메부터 식장까지 바쁘게 준비해야 했고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는 배가 부르기 전에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하거든요. 근데 항상 퇴근하고 소주건 와인이건 한 병을 따면 다 마시고 자야 하고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과 마시고 온 날에도 꼭 집에서 한두 병씩은 더 마시고 자는 겁니다. 그러다 과음하는 날도 있고 숙취가 있으면 다음 스케줄이 있음에도 힘들다고 내일 하자고 하고 다음 주에 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나가 상담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고 구경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또 해장술이라며 술을 먹고 있습니다. 웃어넘길 때도 있으나 정말 힘들게 다녀왔던 날은 소리도 질러보고 화도 내보고 했으나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입니다. 안 바뀝니다. 저도 임신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남편 때문에 싫어지더라고요. 배는 불러오지만 의사 선생님이 산책도 자주 해주라는 말에 퇴근하고 산책하자고 하면 술 마셔야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혼자 다녀오라고 과장을 조금 더해서 출산하기 전날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고요. 다행히 아이가 아침에 진통을 시작하여 출산할 때는 같이 갔지만 저녁 9시쯤 진통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술 마셔야 한다고. 다른 이유로는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같이 살던 건 아니었으나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살게 됐죠.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던 안 계시던 항상 집에서도 반주를 하고 몸도 안 좋은 아버지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원래는 주당이셨기에 사위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며 허허 웃으시며 같이 마시기도 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를 모르는 남편의 술 타령에 꼴 보기 싫다며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아닙니다. 시한부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였으나 병원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술버릇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3-4병을 마셔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섞어서 마셔서 그런지 조금 과음했다고 하면 장난이 심해집니다. 싫다는데도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귀엽다면서 꼬집고 깨물고 팔뚝이나 허벅지 안쪽 말랑말랑한 살들을
자꾸 꼬집습니다.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리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아이도 엄청 괴롭히고 요즘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장난을 계속 칩니다. 그러면 엄마인 저는 다시 달래고 재우고 남편은 몰래 가서 깨우기를 반복하는 장난을 치며 박장대소합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셔서 거의 매일 방문하시면서 아기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엄마가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서 한두 번 같이 마셔주니 계속해서 같이 먹자고 유도하고 그러면 엄마는 마지못해 같이 마시게 됩니다. 아기 보러 왔다가 술 상대해주고 가시는 날이 많고 이젠 엄마까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슨 이혼이냐고요? 엄마가 집에 계셔도 관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실수들을 다음날 100% 기억하지도 못해요. 본인 말로는 다 기억난다고 하지만 띄엄띄엄 나거나 말해줘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관계를 요구하고 심하게 장난치던 것들은 기억도 못해요. 이젠 정말 스킨십 하는 것도 징그러워서 손에 닿기도 싫어요. 아까 말했던 강아지도 남편이 키우던 아이입니다. 남편이 술상을 차리고 마시기 시작하면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술 마시면 진상이라는 걸 제가 선택했고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이니 감수하고 넘어가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두려워졌습니다. 아이에게 똑같이 하거나 그 행동들을 배우게 될까 봐요. 아이 목욕은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몇 번 해줬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자기가 깨워놓고 울면 운다고 시끄럽다고 하고 애 낳기 전에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카가 몇 명인데 내 자식 한 명 케어하지 못하겠냐며 큰소리치더니 결국은 저 혼자 애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맺힌 사연이 있는데 혼자 신생아 케어할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쳐 쓰러져 갈 때쯤 9시인가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딱 1시간만 잘 테니 애 좀 봐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술 마셔야 한대요. 이미 한잔하고 왔는데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며 술 마셔야 한답니다. 술 마신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방에서 울면서 애를 보다가 서로 지쳐 잠들면 아침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판 싸웠습니다. 울면서 애원했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며불며 애원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친 끝에 결국 남편의 다짐을 받아냈고 일주일에 2번은 아이와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주고 입에 술도 대지 말라고요. 이 다짐은 한 달도 가지 못해 깨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또 주량 이상을 마시고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또 다시 싸우게 되고 반복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간이 안 좋습니다. 간 수치가 높고 염증 수치도 높아 술을 금기시해야 하는데 끝도 없이 술을 마셔대니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마시다 응급실도 다녀오고 통원 치료도 다녀야 하는데 병원 간다고 주말에 나갔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더라고요. 또 싸우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진절머리가 나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뻔히 아는데 거짓말까지 해버리며 이제는 믿음마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낸다는 식으로 대하겠죠. 정말 더 말할 게 많은데 다 적기에는 너무 많아. 몇 가지 큰 사건들만 적어봤습니다. 애를 돌보지 않는 애 아빠와 같이 사는 게 맞는지, 이대로 떠나서 술이랑 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술 먹고 자고 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나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되는 밤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